자, 10천간의 상징, 성격, 용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다고 했죠. 자, 먼저 갑목부터 보겠습니다. 갑목의 상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갑목의 상징, 이거는 앞에서 이미 배웠죠. 갑, 출갑, 우갑. 자, 앞에 갑은 뭐죠? 새싹이라고 그랬죠. 새싹이 나온다 또는 싹이 나온다. 뒤에 있는 갑은 뭐죠? 딱딱한 껍질이라고 그랬죠. 딱딱한 껍질 또는 씨앗. 그래서 우는 어디에서, 그러면은 이 딱딱한 씨앗에서 이 갑목이 나온다, 새싹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촌목의 새싹들이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의미로 생기가 발동하여 어린 쌍눈이 딱딱한 갑옷 껍질을 헤집고 나오는 초생현상을 가리킨다. 자, 이거 보면은 밭전자에 뿌리가 밑으로 뿌리가 나오는 것처럼 생겼죠. 뭐 갑골문, 금문 막 이런 거 보시고요. 자, 갑이란 문자는 밭 한가운데, 이 밭전자죠. 밭 한가운데 뿌린 씨앗이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뜻을 형상화한 것으로 초목의 최초의 생장을 의미하며 껍질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껍질을 뚫고 이제 뿌리가 나온다는 거 보면 되겠죠. 또한 갑은 물건을 감춰두는 상자, 상자 이 갑자와 같아서 뿌리를 땅 속에 감춰둔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인체에서는 머리둘을 상징해 시작과 개척, 상승을 하고 발전하는 기세가 있어서 두, 수, 장, 우두머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갑목은 우리 사람의 상인두라고 했죠. 상이 뭐다? 사람의 머리와 같다. 그래서 이 머리가 갑목과 같다. 그렇게 보였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떤 그 리더의 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하늘에 떠 있는 병화는 뭐다? 회장님과 같은 아주 큰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목은 뭐죠? 우리 인체에 있어서 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목은 뭐다? 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예를 들던 게 경금이 있었죠. 경금은 뭐다? 어떤 행동대장 또는 어떤 특정 부서, 영업부서라든가 어떤 특정 단위에 있어서 장이다. 예컨대 뭐 자금부장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제 주먹색에 있어서 뭐 행동부장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죠. 실제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우레와 청룡을 상징하기도 한다. 자, 우레와 청룡을 상징하다 그러는데 먼저 삼명통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삼명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이 삼명통에 대해서 갑목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자, 원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갑목위래, 갑목위래. 갑목은 뭐가 된다? 우레래자죠. 우레가 된다. 레자. 우레라고 하는 것은 양기지허야라. 이게 허자가 울허자일 거예요. 울허자. 울림 또는 울허. 밑에 보면 자, 울다, 불다. 그러니까 울다, 불허. 그래서 울허자이기 때문에 양기의 울음이다.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우르릉 쾅쾅 하죠. 그렇게 우레치죠. 그게 뭐냐면 양기가 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갑목, 속양. 갑목은 어디 속한다? 양에 속한다. 그렇죠? 갑목은 양에 속한다. 을목은 음에 속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상을 취한 것이다. 상을 얻은 것이다. 어디에서? 어레언이라. 우레에서 상을 취한 것이다. 이게 좀 말이 애매해요. 자, 갑목은 양에 속한 것이므로 양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레에서 상을 취하였다. 여기 이제 이 말하고 연결되면 말이 되겠죠. 양기지 허야라.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이 양기의 울림이기 때문에 그 양기를 뽑아낸 것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양이 갑목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갑병 무경임, 이 갑 위에도 병, 무, 경임 이 네 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양도 전부 이 우레 속에서 이 뇌에서 나오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목에 한해서 이 우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를 그냥 너무 그러므로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양기의 우레라고 하는 것은 양기의 울림이고, 그 갑목은 또 양에 속함으로 고도 이제 3단원법처럼 그러므로 이 갑목은 상을 어디서 취한 것이다? 우레에서 취한 것이다. 그렇죠?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헤아릴 개자죠. 고자, 개자 맞죠? 헤아릴 개. 상고할 개. 자,
제 원령 제 모두 제자죠. 모든 원령을 헤아려 보건대 상고해 보건대 중춘 봄의 가운데죠. 가운데 봄 그 중춘 지월 중춘의 달에 뇌는 자 우레는 이에네 곧 이거는 곧 뭐뭐이다 그 말이죠. 이 꼴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이에네 우레는 뭐다 발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다. 우레랭 쾅 뭐 이렇게 우레소리가 나는 거죠. 감목이 왕하면 왕한 그 말이죠. 감목이 왕하게 되면 기험냐 그것이 응엄함이 있다 또는 증엄함이 있다. 감목이 왕해야 어떤 그런 감목으로서의 효용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게 이제 감목이 약하면 별로고 감목이 좀 강해야만 어떠한 그러한 감목으로서의 효용이 있다. 감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정도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물며 황자죠. 황레 분어지 이 분자가 떨칠 분자죠. 하물며 왕 하물며 우레가 땅에서 떨쳐서 일어나매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 하물며 해석 볼까요? 하물며 우레가 땅에서 떨쳐나매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필요가 없다. 감목이 왕하면 그것이 효험하고 그 다음에 하물며 이 우레도 땅에서 떨쳐 일어나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다는 거죠. 목 생어지. 자, 목은 어디에서 생하죠? 땅에서 생한다. 땅에서 난다. 기일이 그 이치는 또 우자죠. 또 무부동자 이중부정 같아요. 같지 않음이 없다. 즉 같단 말이죠. 그 이치가 또한 같다. 그 말이죠. 이치가 땅에서 나무가 땅에서 태어나고 그 이치가 또한 다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무가 땅에서 생김에 그 이치 또한 같지 아니함이 없다. 이제 해석은 그렇게 했는데 나무가 땅에서 생김에 그 이치가 또한 다르지 않는 것이 없다. 같다. 그 말이죠. 자, 감목지신. 감목이 어디에 이르러서 이를 진짜 신금이죠. 신금이 뭐죠? 이게 이제 7월달이죠. 신금월에 이르러서 그 말이죠. 신금에 이르러서 이 수절 드디어 절 끊을 절자죠. 드디어 끊긴다. 왜냐하면 신월은 뭐예요? 가을이죠. 나무는 어느 때 태어나죠? 봄에. 가을에 태어나면 가장 자기를 극하는 뭐예요? 금의 기운을 태어나기 때문에 목의 입장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감목은 신에 이르러서 드디어 끊어지니 이 뇌성 그 우레의 소리가 지신 신에 이르러서 점차죠. 그러죠. 점차로 그 말이죠. 점점 그 말이요. 점점 점점 거두어진다. 가을은 뭐예요? 어떤 확장됐던 봄에 뻗어나가고 여름에 확 터졌던 그 화의 확장된 기운이 가을 되면서 수렴한다 그랬죠. 점점 그 기운이 수렴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릇 명이 갑일. 자, 갑목일주란 말이죠. 갑목일주에 속한 명조는 주로 뭐하다? 기뻐한다. 뭐를? 가치를 두는 거. 어디에? 춘천. 이제 춘천은 이게 봄의 하늘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말로 춘티엔 하면 아마 봄이라 뜻일 거예요. 그냥 봄의 하늘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봄에 주로 그 가치를 기뻐한다. 그렇죠? 나무는 언제? 봄에 제철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 봄에 태어나야만 제 가치가 인정받고 기뻐하는 거죠. 혹유상. 혹은 뭐죠? 무리유자죠. 무리가 지은 모습. 즉 나무끼리 있는 거. 나무끼리 있으면 뭐예요? 나무가 서로 비견이 도와주는 거가 되겠죠. 혹추간. 혹은 이 추가 달아날 추, 그 다음에 뭐 따라갈 추, 뭐 쫓아갈 추 이런 의미로 보는데 한번 볼까요?
달아날 축, 제쳐갈 축, 제쳐갈 촉, 달아나다, 달리다, 달려가다, 뒤쫓다, 추구하다, 따라가다, 행하다, 뭐 이런 게 이거 따라가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추간, 천간을 따라가거나, 천간을 따라가거나. 해석을 뭐라고 했죠? 건을 따르는 거, 천간이니까요. 혹은 요사, 이 멀요자죠. 사를 멀리하거나, 사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이제 간목은 화가 있어야 되죠. 화가 있어야 잘 자라죠. 햇빛이 있어야. 그런데 이 화가 너무 가까우면 뭐죠? 번목을 하죠. 나무가 타죠. 그런 의미로 이 화가 멀어진다는 뜻일까요? 혹은 화를 멀리하고, 화가 멀어지고. 원래는 목은 화를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화를. 근데 화도 이제 그 열보다는 빛의 성질 띠는 화겠죠. 혹 공기, 귀함을 꾀하는다. 꾀하는 공짜죠. 혹은 귀함을 꾀하는다. 그러니까 귀를 꾀하는 거. 그래서 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어쨌든 이런 거 하게 되면 구, 다 함께 구죠. 다구, 함께 구, 다 함께 뭐다? 대길, 크게 길한 것이다. 자, 간목이 봄에 태어나면 춘티엔, 봄에 태어나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목길이 유유상종을 해서 비견에 도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간을 따라간다. 천간을 추종한다. 그 다음에 살을 멀리하면, 그 다음에 귀함을 꾀하면, 이거는 뭐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살을 멀리한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화를 가까이 하면 나무가 타져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목은 뭐예요? 사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불이도 잘 탑니다. 물도 잘 빨아들이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 불이, 서방. 서방이 뭐죠? 서방이 이제 서쪽이죠. 서쪽은 뭐죠? 금기운이죠. 가을이고 신유술 그때입니다. 그래서 운이 기뻐하지 않아요. 불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방으로 흐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의 기운으로 가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금에 의해서 극제를 당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운, 이 경에서 말하기를 목재 춘생, 목은 봄에 있어서 생하면, 봄에 태어나면 처세, 그 처세가 편안하고 그러하다. 편안한 그러하련, 처세가 편안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필수, 이제 이건 수는 목숨 숫자니까 굉장히 반드시 장수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적 물상론으로 재해석하면 간목은 하늘에서는 우레를 상징하며 소나무와 같은 큰 나무, 대림목, 동량목, 목재, 통나무, 마른나무, 전주, 가로수, 기둥, 고층 건물, 석탑, 동상, 안테나를 상징한다. 자, 원래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나무는 간목은 큰 나무로 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 전신주가 굉장히 큰 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나무, 자, 간목은 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림목, 큰 나무죠. 동량목도 큰 나무죠. 목재는 사목이죠. 그러니까 이 간목은 주로 이제 물기가 없는 말라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나무, 마른나무, 전주, 가로수도 이제 가로수 나무가 큰 거죠. 기둥, 고층 건물. 그래서 간목은 큰 건물, 을목은 작은 건물. 그래서 간목은 뭐다?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층수가 있는 건물, 아파트와 같은 그런 것도 의미를 포함하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주 보러 오신 분이나 부동산 하면 좋을까요? 할 때 부동산이 잘 맞는데 그게 이제 간목이 재성이 되거나 간목을 주로 쓴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하라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응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간목을 고층 건물이다. 석탑 높죠. 일단 동상, 안테나가 다 이런 거를 상징한다. 자, 성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크고 곧은 나무를 상징한다. 크고 곧은 나무를 상징한다. 뻗어나가고 싶어하고 명예지향적이며 인자하다. 인자는 뭐예요? 인내 성질이죠. 측은지심. 자, 이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간목은 다 자란 나무나 기둥감으로 잘라나온 제목과 같아서 그 성질이 대단히 곱고 강하며 위로 뻗어 오르려는 진취적인 기상과 이상이 높고 크다. 자, 간목은 단점이 이게 있어요. 자, 을목은 뭐냐면 잡목이나 화초처럼 이렇게 굉장히 유연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고, 우리 잡풀 있죠. 풀.
풀이 바람이 불어도 풀은 넘었다가 다시 풀이 바람이 끝나면 다시 서서 일어나죠. 대나무도 이렇게 휘고 바람의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부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감목은 크게 이게 서 있기 때문에 굽히지가 않아요. 딱딱하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뭐 나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뿌리째 뽑히거나 둘 중에 하나요. 나무가 적당히 휘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목은 그런 성질로 보시면 돼요. 기둥감으로 곱게 자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성질이 대단히 곱고 강하며 위로 뻗어오르는 지적인 기상과 기질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절대 꺾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 왜? 감목은 뭐예요? 또 일종의 짱이잖아. 짱이 굽히려고 하지 않죠. 보스 기질이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죠. 보스 기질이 있어서 매사에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사람한테서 간섭이나 구속받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대단히 싫어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또 한편으로는 리더가 되지 못하거나 1등을 못하면 삐딱하게 나가거나 실망하는 경향이 많다. 어떤 감목은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즉 성장, 명예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굽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나 보스 항상 뭔가 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며 앞장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서기를 좋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항상 경쟁자가 생기는 수가 많으니 대인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팔자, 자기 성깔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억지로 그거 맞추려고 하면 힘듭니다. 큰 이렇게 자기가 절대로 불리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속된 말로 자기 꼬라지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무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감목으로 태어난 감목으로 태어난 대부분의 여자는 활동력과 생활력이 강한 편이다. 그렇죠? 리더니까 끌고 가려고 하죠. 어떤 조직을.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 살림은 물론 가권을 모두 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 고달픈 경우가 많다. 자, 여자가 생활력이 강하고 어떤 가장 노릇을 하는 것을 굉장히 요즘은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꼭 여자한테 좋을까요? 근데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냥 그래서 속된 말로 그냥 자기가 공주가면 잘할 때도 공주가로 잘하면 시집가서도 공주처럼 사는 거고 잘하면서 자기가 마지처럼 그냥 힘들게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버릇이 들면 시집가서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면 남자도 그런 그 여자로부터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또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생활 중에 그런 게 다 묻어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자가 리더로 태어나는 것도 현대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인정받지만 여자 개인적으로 보면 여자와 여자의 그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반드시 좋은가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딱 부러진 여자가 좋죠. 자, 사주의 짜임새가 조화를 잘 이루면 두둑한 배짱과 박력이 있어서 강자에게는 강하게 대항하고 약자에게는 인정을 베풀며 박식하여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문장력과 언변이 뛰어나는데 사주의 짬새가 편중되어 있을 경우는 매사에 인색하거나 우둔한 짓을 많이 하며 쓸데없는 군중심리에 휩쓸리거나 큰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많이 듣는 수가 있다. 또한 간목은 뭐죠? 봄은 풍이에요. 바람, 동쪽의 풍이죠. 그래서 바람과 관련된 풍질이나 두통, 신경통, 근육통, 정신 신경성 질환이나 간장과 관련한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자, 5장 6부에서 뭐였죠? 간목은 간장, 간이었죠. 그 다음에 간담이었죠. 간담. 그 다음에 화는 뭐였죠? 심장이라든가 혈액교통, 심장 혈액 순환, 그런 혈액 관련. 그 다음에 목화 토는 뭐였죠? 비장, 대장 그거 있었나요? 비장? 그 다음 비장, 위장 대장이죠. 비장, 위장. 그러니까 주로 소화계통.
그 다음에 금은 폐장하고 소장인가요? 화가 심장하고 대장인가 되고, 그 다음에 수는 뭐죠? 신장, 방광, 수와 생식에 관련된 그런 것에 관한 해당된다고 그랬죠. 오행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오행에 부조화가 있거나 오행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각각에 해당되는 오장육부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쪽 관련돼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오행 중에서 첫 번째 천간 식간 중에서 첫 번째 간목에 관한 여러 가지 이 기본적인 그러한 삼명통에서의 그 간목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속성 이런 거, 이 간목에 대해서 이 성정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이제 간목의 용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